푸드웰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9회전, PBR은 0.92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 추정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푸드웰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대구시 달서구 송서소로 121번지 2001년 12월 14일 협성농장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했다. 그리고 음식료품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을 하고 있다. 시럽제품급, 음료제품급, 밤제품급 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또 대기업의 OEM 방식으로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밤제품의 경우 국내산의 밤을 수매하여 제조 가공 후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을 채취하는데 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협성농산에서 시작됐는데 일신당 책장에서 발견한 일본 원예 교과서가 계기가 되어 성재경 회장은 양파의 직접 재배에 성공했다.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나 이럴 때도 처음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일본의 전문 서적들을 다 구해가지고 다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이 경제 발전에 다 기초가 됐던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일본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 경기에도 민감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웰의 공장 전경입니다. 벚꽃이 피어 있을 때 좀 했군요. 주가는 7,430원으로 1년 전보다 50.7%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0.92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성민겸 씨가 10%, 성기인 씨가 6.3%, 프로온이라고 계열사 지주회사 성격인가요? 5.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것 같습니다. 프로온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247억 8,100만 원으로 6.6%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4.1%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부 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루풋율 2.5% 상승했고요. 운영경비 20.6%가 증가했습니다. TO의 생산성은 1.11로서 0.06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8억 9,800만 원, 많이 남지도 못하네요. 23.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는 41.5%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는 144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재고 회전율은 5.88회전 상승을 했습니다. 연말보다는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 전년도 1분기 요거는 재고고 재고 회전율 산출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입니다. 원가 회계로는 영업이익이 41.5%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하게 다 씁니다만은 이 회계라는 것도 추정 및 가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수치라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44억 4,100만원, 2025년 말보다 무려 무려가 아니네요. 2억 1천만원만 상승을 했고요. 전년도가 19억 8,600만원 감소를 시켰었습니다. 매출이 7% 올랐는데 재고를 1%뿐이 증가를 안 했다고 그러면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H고 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02억 1천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156억 원,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54억 원으로 1.1%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0.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84억 2,6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26억 1,400만 원을 뺀 58억 1,2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27.1%, 1.9%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9%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부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 일치합니다. 1단계가 일치하면 PQ 총 제조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도 깔끔하게 일치를 합니다. 스르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5,800만 원,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하고 같은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르프 손익의 그 금액은 정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8억 3,300만 원, 10.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88명으로 6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마 공장 자동화도 많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8,160만 원으로 6.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은 4로서 떨어졌고요. 노동 분배율은 427.1%로 상승했습니다. 이 제조업은 이게 역방향, 상반 관계라고 그럴까요? 역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졌는데도 월급들은 계속 올려주니까 노동 분배율, 영업이익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주 가공비 298.6%나 크게 뛰었습니다.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요거를 뭉쳐서 저는 에너지비, 삼성전자에서는 유틸리티비라고 다들 표현하죠. 9.2% 증가했고 운반비가 10.7%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재고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르픈율이 상승했으면 동일 방향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에 관한 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5.1%로서 떨어졌고요. 총자산회전율 분기에 0.19 회전, 연간 2를 못 넘을 것 같죠? 영업구매평가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속도 분기에 3개월에 2.1회전, 매입채무 돈을 더 빨리 주죠. 농산물 매입을 하는데 돈을 좀 빨리 줘야 될 겁니다. 재배하시는 농가한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ROI 자본 회수율 1.2%로서 0.3% 하락했습니다.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원재료는 이렇게 산출한다고 그랬는데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통절인 제품만 판매 가격이 나오는데 31.8%. 그게 매출 비중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데이터가 부실합니다. 그 결과 원재료 가격이 비공시됐고 판매 가격은 일부 상승으로 보이는데 입증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명성을 제가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백데이터가 좀 부실하네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22억 5,300만원, 당기 순이익이 5억 9,800만원 밖에 되질 않는데 현금으로는 22억 5,300만원을 벌었습니다. EMS 영업활동으로 현금으로 유입된 돈은 32억 2,200만원, 최종 23억 5,300만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3억 4,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자부채 근데 레버리지율이 31.2%가 올라갔는데 돈을 갚았는데도 이것은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자부채율이 꽤 낮게 나오네요. 농수산물 계통이라서 그런가요? 주주 자유현금으로는 주로 이익배당입니다. 15억 900만원, 1.4%가 되겠습니다. 캐펙스 쪽엔 투자한 게 없고요. 납입자본 성장률 12.7배가 됐고요.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 이것도 좀 떨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3분기 남았으니까 1 더하기 300%에서 목표액을 슬픈율로 나누면 991억 원 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약간의 그 매출 재료비에 매출 재료비를 조금 낮춰가지고 마진율을 조금 올리는 거로 했어요. 그러면은 한 997억 원 하는 것으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을 선택해가지고 사업계획 확정을 99,500원 어떤 단가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3,969원 남는 거로 됩니다. 그 경우에 재고 회전율이 5.88회전인데 6회전까지 좀 올려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10만원 돈을 넘는 거로 효과가 나타나서 운영 경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4,751억 원까지 이론까지 올릴 수 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5% 감소할 때하고 증가할 때하고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10만원 넘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감소할 때는 99,200원에 팔아도 동일한 목표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계죠. 이상한 나라죠. 원가 세계는. 그런데 영업은 그런 거 모르겠고 어디 대기업에 납품만 되니까 납품을 받을 테니까 무슨 통조림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영업은 회계한테 백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재료비 조금씩 풀립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 23,500원.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86,000원 들어가니까 판매관리비 1,500원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진은 한 4,000원 버는 거로 해서 견적서를 105,000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구매 담당이 스루풋을 저한테 배웠다고 가정하고
무슨 얘기요? 99,500원 해도 당신들 충분히 남는데 그래서 깎습니다. 10,000원 깎았네요. 10,000원. 그죠? 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물량을 더 좀 사주세요. 2.3%. 그러면은 판매 단가가 10만 1,836억 원으로 올라간 형국이 돼서 판매 관리비가 조금 들더라도 영업이익은 2,910억 원, 10% 증가하는 거로 금액상으로는 281원 분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원가회계는. 그것을 지금 비교를 하면은 스루풋은 99,500원에 팔 때 3,969원 남는데 재고가 감소하면 원가회계는 2,634원밖에 남지 않고 재고가 증가하면은 4,078원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 재고 증가 쪽으로 계속 결산을 하려고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산을 추가로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만 더 추가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스루풋은 4,751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거꾸로 재고가 감소되니까 당초보다도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출을 더했는데 무슨 어떻게 그 영업이익이 주냐. 이게 우리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는 게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불변한다고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성장률이 뭐 1%도 안 되고 그 정도인데 이럴 때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재고 감소시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생산을 감소를 10% 시키면은 재고가 줄겠죠. 근데 아까는 재고가 줄면은 매출 원가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생산을 줄일 경우는 총 제조 원가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재료비, 가공비 이런 거 해서 재고가 또 줄고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86,000원짜리가 78,563원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불변인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재고 생산을 줄이면은 오히려 1,480원을 돈을 더 봅니다. 그러나 생산을 10% 더 했다 그러면은 3,769원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덤핑하지 마시라는 얘기. 덤핑한 금액만큼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자료입니다.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자는 메시지고요. 원가회계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또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원가 회계를 봄과 라우팅이라는 전산 시스템용으로 비유를 해본 거고요. 전산 시스템도 결국 원가 회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전산 알고리즘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거를 좀 깨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 올리라는 메시지고요.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저의 사고방식에 대한 도표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거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차용을 했어요. 미디어의 확장이 돼서 우리가 이 뉴스의 홍보 속에서 살면은 두뇌가 위축이 된답니다. 그 심리학자가 발견한 건데요. 그래서 사고절단 세뇌가 횡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 같은 것도 그렇죠. 앰푸테이션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초를 해야 된다. 프로테시스를 하게 된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MRP 확산 이런 것도 원가 회계에 의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봄과 라우팅이 분리되고
심한 인부트 아웃부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원가계 확장이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스로프트계로 그래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거의 20년 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재정원가의 불편한 진실. 투웨이. 저는 오른쪽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 제안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